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오늘은 전문 스튜디오 대 홈 스튜디오, 그래서 믹싱과 마스터링을 하는 작업에서 과연 이 두 가지 공간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그래도 일반 조금 이제 믹싱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빠네요. 그렇지만 그걸 일단은 답은 위에 이야기를 하고, 자, 이 두 공간이 있어요. 전문 스튜디오라고 말하는 공간, 그다음에 홈 스튜디오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그냥 가정집에 약간의 어쿠스틱을 정리해 놓고 디퓨저를 놓던지 반사판을 좀 놓던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일단은 이 두 공간의 차이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전문 녹음실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어쿠스틱을 웬만큼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공간이 또 웬만큼 커요. 공간이.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공간을 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엔지니어가 충분히 편하게 모니터를 하게끔, 그 편하게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쿠스틱적으로 그 정리가 된 공간이라는 거고, 근데 그 어쿠스틱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게 궁금하시죠? 자, 일단 조건 가운데 1번은 기본적으로 그 차음이 이제 잘 돼야 돼요. 차음이 잘 된다라는 말은 이제 소리를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안으로 안 들어오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독립해 놓는 공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녹음실을 설계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원칙적으로 필요한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냥 소리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진동까지도. 그래서 누가 발을 구르건 트럭이 길에서 지나간 간에 그 소리가 전달이 안 되게끔, 그래서 이제 방진과 방음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그게 차음이라는 거, 그래서 차단을 한다는 거, 그게 1번인 거고, 2번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 직접 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 말은 곧 반사를 많이 줄여야 돼요. 반사를 아예 없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되려 이제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믹싱을 해서 녹음을 이렇게 믹싱한 결과를 듣는 거에 일단 기준점이 일반 사람들이 듣는 그 공간에서의 어떤 사운드가 나올 것이냐를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거기서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듣는 공간에서 약간 소음이 있고 부엌에서 다그락거리고 어쩌거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듣는 음악을 만드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반사음과 직접음의 어떤 그 비교적으로 자연스러운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에코 챔버라고도 에코 챔버가 아닌 거고, 그 이제 장비를 테스트하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 보이는 공간들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삐죽삐죽한 것들 많고, 그러니까 잔향이 전혀 없는, 소리가 하면 이게 반사가 전혀 없는 공간, 테스트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공간에서는 뭔가 음악 작업한다라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고막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그 움직임이 필요하고, 공기의 어떤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은 그 공기의 움직임을 거의 안 만들어내니까 소리를 내도 이게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고 말아서,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작업을 하는 공간에서 필요한 이제 반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사가 직접음에 방해를 되는 요소가 지니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음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흡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반사의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반사의 조건이라는 것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직접음을 방해하지 않게끔, 직접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 반사가 있게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들릴 수 있는 공간들이 실제 이제 어쿠스틱을 제대로 튜닝을 해놓는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이제 쉽게 플러터
에코라는 거, 그러니까 딱 치면 따닥따닥 이렇게 금방금방 나오는 그 초기 반사음들이 센 것, 그것들이 이제 일반 홈 스튜디오 경우에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요. 지금 이 방도 자 뒤에 이렇게 들리는 사운드들이 있어요. 일반 방이니까. 그럼 이런 공간에서는 내가 직접 음만 모니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직접 왜 계속 이제 한번 나온 소리들이 뒤에 울려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다음에 나올 소리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음판을 막 덕지덕지 다 붙였다고 그게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장 쉽게 말하는 조건이 계란판 같은 거. 계란판은 흡음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계란판은 사실은 흡음재가 아니고 확산재예요. 그러니까 이 반사의 각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그래서 공기의 그 알갱이를 이렇게 풀어놓는, 퍼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거 붙였더니 덜 울리는데, 그러니까 덜 울린다라는 거가 소리를 흡수해서 덜 울리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다른 쪽으로 튕겨나가게. 계란판이니까 이렇게 이 면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 쪽으로 튀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흡음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흡음이라는 요소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녹음실, 전문 녹음실을 가보면은 벽이 일단은 두꺼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서 들어간 에너지가 반사를 이제 안 하게끔. 근데 그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적정한 반사가 필요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반사가 필요한 공간, 특히 이제 뒷벽 같은 경우, 모니터를 놓으면 뒤에 나오는 경우에 소리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게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디퓨저라는 게 들어가요. 천정해도. 그래서 일단은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잔향으로 만들어져 있게끔. 그리고 그것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음을 방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홈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 이제 가장 이 스폰지처럼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흡음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다 붙인다고 이게 어쿠스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흡음재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린 공간을 내가 장만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악 작업하기 위해서 편한 공간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한 양의 반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문 녹음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설계가 된 곳이고, 이제 가정집, 이제 홈 스튜디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믹싱과 마스터링을 하는데 과연 이 두 공간 가운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잔향이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믹싱을, 내가 들리는 소리들을 진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지, 들리는 소리는 100이라는 양으로 출력을 했는데 그게 실제 내 귀에는 110으로 들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서 울린 것들, 기본적으로 정제파라고 하는 스탠딩 웨이브라, 아니면 이제 룸 모드라는 게 있어요. 3차원적으로 그 소리들이 반사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소리들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면은,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가정집에서 만약에 믹싱과 마스터링을 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웬만큼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흡음을 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소리가 나가는 방향도 고려하고, 그래서 소리가 1차적으로 부딪히는 벽면이 어딘지 확인하고, 그래서 그 벽면에다가 완전히 흡음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움이 있게끔, 그래서 내가 모니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보시면은 대략 어떤 그 흐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홈 스튜디오라고 해서 전문 녹음실처럼 못 만들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상 이제 누가 하느냐가 일단 중요해요. 전문 녹음실이라고 해도 그 엔지니어에 따라서 사운드 차이가 똑같은 곡이라고 해도 엔지니어에 따라서 사운드의 퀄리티가 믹싱된 퀄리티가 천차만별일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장비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잘된 믹스라고 얘기하는 음반들, 그런 음반들의 믹싱에 사용하는 믹서나 여러 가지 아웃보드들이나 아니면 DAW나 아니면 이제 똑같이 인더박스라고 얘기하는 거, 프로툴 같이 그 내부 믹서, 그러니까 프로툴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믹스들, 이렇게 그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이제 그 사실상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한국에 있는 녹음실이나 미국에 있는 녹음실이나 일본에 있는 녹음실이나 대부분 장비들이 비슷해요. 하지만 나오는 사운드는 다를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당연히 엔지니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옛날에도 그랬어요. 80년대에 이미 서울에 있는 많은 그 A급 녹음실, B급 녹음실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믹싱 콘솔과 녹음 데크, 그다음에 아웃보드들이 다 있었고, 모니터 스피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기도 있었고, 피아노 이런 것들 다, 그것들이 결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녹음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되려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정말 A급 녹음실에서나 볼 수 있는 믹서들이 한국에는 그냥 대부분 녹음실에 다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운드 퀄리티가 그 당시에 나온 음악, 같은 시대에 나온, 같은 84년도에 나온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와 84년도에 나온 한국에 있는 어떤 음반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나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믹싱을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이미 결론은 뻔한데 이제 믹싱, 마스터링을 전문 녹음실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시대는 이미 아닌 거고, 그리고 홈 스튜디오에서도 그게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람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틀린 그 기술적인 이야기를 저하고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사람입니다. 예, 사람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300만 원짜리 믹서로도 충분히 1억짜리 믹서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고, 1억짜리 믹서를 가졌지만 300만 원짜리보다도 소리를 못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브랜드, 스피커 10억이 들었고 20억이 들었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사운드가 그냥 사운드로 이렇게 딱 들을 만한 믹서를 만들어 준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예, 여러분들 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믹싱과 마스터링은 최근에는 헤드폰 끼고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헤드폰으로 하는 믹스와 모니터 스피커로 하는 믹스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헤드폰과 일반 모니터로 같이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헤드폰으로만 믹스를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모니터 스피커로만 믹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두 가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가 헤드폰으로 들었을 경우에 스테레오 이미지랑 많이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왼쪽에서만 나오는 모니터의 사운드가, 내가 펜을 왼쪽으로 다 돌려가지고, 그래서 왼쪽에서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믹서를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한다면은 오른쪽으로도 그 사운드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공간 가운데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헤드폰만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하기 시작을 해버린다면은, 내가 펜을 왼쪽으로 다 보냈다면은 왼쪽에서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에서는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고, 그럼 오른쪽 귀를 통해서 들리는 이 가상의 공간에는 그 정보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헤드폰을 끼면 또 그 이미지 가운데서 어떤 톤적인 밸런스와
어떤 그 구체적인 그 미세한 내용들을 다 일반 모니터 스피커로 들었을 때보다는 쉽게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리버브 리턴인데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 때 가장 흔했던 것이 리버브 리턴이 이 좌우의 밸런스가 틀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헤드폰으로 이제 모니터를 못해서 확인을 못하고 그냥 모니터 스피커로 이렇게 들리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앨범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연히 모니터를 대부분 이제 믹싱을 하면은 그 음반을 안 들어요. 잘 워낙 질리게 믹싱하는 동안 녹음하는 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연히 들었는데 리버브가 왼쪽이 조금 크다 아니면 뭐 고음이 왼쪽이 좀 크다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꼭 헤드폰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긴 해요.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전문 녹음실에서 들리는 그 우리가 어쿠스틱한 공간을 홈 스튜디오에서도 기본적으로 웬만큼 만들어 놔야 되고 근데 이제 가정집은 대부분 다 정육면체나 직육면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직육면체라는 공간을 이 어쿠스틱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은 공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 그래서 흡음판을 다 하든지 그러면서 확산판을 놓든지 해서 자연스러운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어쿠스틱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알람도 키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